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영업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부동산 문을 두들기면서 여기 혹시 괜찮은 매물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월세는 보증금은 혹시 권리금 있나요? 자, 이런 대화들을 나눕니다. 그 이제 들어가 보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 분들은 다 좋다 그래요, 물건이. 그럼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뭐 다 좋대 그냥. 그러면 벽지는 좀 해진 것 같고 좀 낡은 것 같은데 또 이만한 옵션, 이만한 또 물건이 없대요. 그럼 이제 또 계약서 사인하러 갑니다. 도배하고 뭐 하고 거기다가 또 마케팅 해야 되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완전히 비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또 한마디씩 다 들어요. 제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그게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감각이에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월급처럼 내가 수익을 매달 고정적으로 벌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잘못된 선택이 몇 개만 연이어지면 몇 년의 시간과 돈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찍 배웁니다. 자, 그래서인지 저는 투자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과연 선택한 이 ETF가, 이 종목이 합리적인가? 또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스닥이 좋았습니다. 이 실패를 전제로 설계된 시장이잖아요.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소수의 승자만 살아났습니다. 우리 S&P 500는 미국의 평균치, 미국의 성장. 그런데 나스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이 보통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개인 사업의 구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안정적인 평균이 아니라 극단적인 실패랑 극단적인 성공이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TQQQ만큼 불합리하고 바보짓이 없습니다. 스왑 이자 있죠. 변동성 드래그 있죠. 장기 보유 시 구조적인 손실 가능성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버블 같은 거 한번 터졌다? TQQQ 그냥 한 자릿수 가는 거예요. 역사도 그걸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 욕먹을 요소가 차고 넘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TQQQ를 왜 매수하냐?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QQQM을 사라. 그 도박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 대표님들이나 또 이렇게 제가 뵙는 그런 형님들이죠. 자, 그런 분들 보면 소위 말해 자산이 조금 있으시다. From the bottom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신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둘 중 하나더라고요. 정상적인 일을 미친 듯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해내서 부자가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다른 한쪽에는 남들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리는 일을 확신으로 밀어붙인 사람, 이 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중간 지점에서 부자 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지금 제 개인 사업으로 첫 번째 분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운동 갔다가 개인 사업 쫙 하고 미팅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이 루틴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어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일은 이미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투자에서만큼은 반대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사업에서 정상적임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면 투자에서는 야, 너 미친 짓이야 소리 나오는 극단을 한번 가보자. 근데 비욘드 미트 같은 건 못하겠더라고요. 코인은 안 될 것 같아요. 선물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위험하다 말하고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제가 막 골라봤어요. 바이오주 이런 거 말고. 그런데 딱 두 개 있더라고요. 속스라고 TQQQ인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봤죠. 근데 나스닥이 너무 매력 넘치는 거예요. 기업 리스트를 봐도 이래저래 봐도. 저 원래 슈드 투자자였어요. 아시죠? 저는 배당 성장주를 건물처럼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개인 사업을 하면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내가 어떤 달은 1,000만 원 들어오고 어떤 달은 2,000만 원 들어오고 어떤 달은 3,000만 원 들어오는데 어떤 달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매번 내가 최상위를 찍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순수익으로 저희는 세후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걸 추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삶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TQQQ 정도는 좀 해봐야겠다. 근데 이런 미친 짓을 할 때도 조건은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죠. 미친 짓을 할 때 장치가 없이 하면 그건 도박에 가깝죠. 그러니까 분명 세이프티 벨트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전체 수익을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오로지 TQQQ에 올인하는 구조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어둔 거죠. 뭐 예를 들면 SGOV, 단기채 같은 겁니다. 원래 제가 예전 제 영상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뭐하러 SGOV 사냐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단기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자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느낀 게 변동성에서 멀리 떨어지는 자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숨 쉴 수 있는 현금을 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에겐 그게 외화 RP일 수도 있는 거고 뭐 JAAA 같은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뭐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튼 SGOV는 좀 필수적이겠더라고요. 그 두 번째 장치가 Covered Call ETF입니다. 요즘 또 엄청 핫하더라고요. 또 뭐 게시판, 뭐 커뮤니티나 threads 이런 데서 Covered Call ETF를 도대체 왜 투자하냐, 바보 같다, 상방이 막혀 있다, 또 뭐 어디 뭐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뭐 방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Covered Call ETF가 상방이 막혀 있고 옵션 프리미엄으로 그냥 돈 빼서 돈 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어차피 TQQQ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자산을 분류할 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산이 있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산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원하는 가격, 그 프라이스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가격이 오기 전까지 못 버티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TQQQ를 훨씬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Covered Call ETF를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죠. 대신에 생돈으로 매수한 건 아니고요. 작년 TQQQ 팔아서 5,500만 원 수익 났던 거를 그대로 QQQI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돈으로 산 건 아니죠. 수익 난 걸로 산 거니까 걔가 찍어내주는 월 5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치가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요, 정말 기가 막힌 일기장 같은 거예요. 자, 제가 만드는 영상은 물론 정보 전달이 들어가 있죠. 제 기록이고 제 다짐이고 제 행동을 묶어주는 장치인데 거기다가 정보를 곁들인이 되는 거죠. 이 공개하면 또 도망칠 수가 없거든요. 매수도 매도도 판단도 전부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이거 TQQQ 오를 것 같은데 SGOV를 전량 매도하고 여기다가 한 1000주 더 태울까? 이런 짓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유튜브인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함께 투자한다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동 혼자서 하는 사람은 진짜 독한 놈인 거예요. 이 멤버십, 커뮤니티 우리는 수익 인증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때 나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규칙 안에 물론 exactly same은 아니겠죠. 완전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boundary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투자의 리듬이나 이런 스타일을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TQQQ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미친 짓을 선택했어요. TQQQ가 마이너스 1, 2억이 나도 내가 충분히 개인 사업으로 이걸 쌓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서는 정상의 극단을 달려야 되고 투자에서는 비정상의 극단 대신에 구조와 장치로 이탈을 막겠다. 그게 이제 저의 어떤 투자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가 TQQQ 미친놈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까지 TQQQ를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더 많은,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전 TQQQ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시스템을 믿는 거죠. 이제 이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을 할 거고, 제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저는 아주 진하게 자랑 영상을 업로드한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단 이 선택을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TQQQ를 투자하나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라서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가치관을 투자에 투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